네, 안녕하세요. 바쁜 일정에도 이번 저희들이 준비한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용석 재임님께서 배터리 시뮬레이션 웨비나에 말씀해 주실 텐데요. 발표자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배터리 개발 분야에서 한 10년 이상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삼성 SDI에서 배터리 셀 설계하고 열폭주 모델을 개발하셨고, 버지니 하이퍼루프에서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개발팀을 이끄셨습니다. 현재는 헥사곤 맨주팩처 인텔리전스에서 배터리 솔루션 총괄 책임자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차세대 솔루션 개발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청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웨비나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일정은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발표 시간은 11시부터 45분까지이고요. 각 두 가지 정도의 아이템으로 꼭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분 이후에는 Q&A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Q&A 방식은 우측 아래 보시면 채팅 옆에 점 3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Q&A 창이 활성화되고요. 그 부분을 활용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소요 시간이 짧은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모자라서 Q&A 시간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에 웨비나 끝난 이후에 이벤트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자께서 발표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석입니다. 저는 헥사곤에서 배터리 솔루션 아키텍트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오늘 배터리 열폭주 안전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배도되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는 주로 고전압 배터리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전기차 화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차 제조사들은 다양한 이제 기술적 해결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개선해서 과열이나 과도한 냉각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있고, 또 배터리 열폭주 현상을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이는데 이런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배터리 제품 설계단에서 배터리 셀 모듈 팩의 설계를 최적화를 안전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배터리의 열 관리, 충전, 방전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보다 안전한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4개의 챕터로 나누었습니다. 헥사곤 배터리 솔루션의 전반적인 소개를 시작으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열폭주 시뮬레이션을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전기화학적 특성화에서는 미세 구조 기반 전기화학을 바탕으로 한 배터리 성능 및 수명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설계에서 제조까지의 과정을 최적화해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헥사곤 배터리 솔루션이 제공하는 비전과 핵심 가치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재 데이터로부터 시스템 설계까지 모두 다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배터리 설계와 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주요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째, 통합적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데이터에서 제조까지 모든 과정을 연결하고, 그 다음 멀티피직스 접근법으로 실제 다중 물리 현상에 가장 가까운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사용자 중심 설계로 고객 맞춤형 그리고 직관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으로 실험부터 대량 생산까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으로 데이터 분석과 설계까지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헥사곤에서는 배터리 솔루션 개발에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최근 배터리 개발에 필수적인 워크플로우를 개발했습니다. 주요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세 규모에서의 전극 재료 탐색 솔루션을 통해서 재료 설계단에서부터 배터리 성능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실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전극 구조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건데, 보통 충전 방전 프로파일을 최적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터리 재료의 기계적 특성 평가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구조적 성능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물리적 특성 평가를 대체할 수 있어서 이 부분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또 셀 설계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열 관리가 포함된 최적의 핵 설계를 통해서 설계 단계에서 제품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냉각 방식 그리고 디자인 선정과 혁신적인 핵 설계를 지원해서 최적화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해주고 열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열 폭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중요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동화된 매개 변수 식별 도구를 통해서 개발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이징을 고려한 셀 팽창 거동 예측 시뮬레이션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터리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장기적 용량 감소 그리고 안전성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구조 비선형 분석을 통해서 외부에서 가해질 수 있는 충격 또는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프로세스 최적화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제조 장비 파라미터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기존에 사용하던 트라이얼 앤 에러 접근 방식을 생략시킬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워트레인에 대한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을 또 지원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시스템의 최적 성능 범위를 판단하고 제품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아주 간소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워크플로우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피처들은 이 화면에 보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도메인 안에 포함이 되는데 오늘 발표 주제는 세이프티, 그다음에 디지털 머티리얼, 버추얼 매니팩처링 이렇게 3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배터리 안전성 시뮬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매년 약 2천억 개 이상의 배터리 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셀 제조업체에서는 셀 품질 표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한데 모든 품질 수준이 이제 목표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확률 자체가 현실적으로 제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부 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이제 불량셀을 걸러내는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미세한 부분까지 모두 다 캡처를 할 수는 없고 이럴 경우 불량셀은 핵에 장착된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 그 이전에는 미리 금지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셀이 들어가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팩에서 이런 불량셀이 열폭주
일으키면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셀에도 과도한 열이 가하게 됨으로써 팩 전체의 열 전파를 만들게 됩니다. 전체 전기차 대수 대비 화재 사고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긴 한데 한 번 화재가 나고 나면 이제 음, 물질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인적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는 이제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원인을 알아보면 먼저 제조 품질 관리가 가장 흔한 케이스지만 그 이외에도 설계상의 오류,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가해진 손상, 그다음에 BMS 문제, 또 사용 시점에 환경적인 외부 요인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열폭주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원인에 의해서 내부 단락 등의 현상으로 배터리 내부의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연쇄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현상을 이제 보통 열폭주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터리 셀 내부의 화학 반응이 더 가속화되면서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이게 결국 화재나 또는 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터리 제조사에서 셀 또는 모듈 팩 디자인을 확정하기 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또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안전성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긴 개발 시간하고 비용이 들고 복잡한 열폭주 현상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재현성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 또한 어려움이 있고 또 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표면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계에서 최적화하는 그런 단계에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몇몇 제조사에서는 이미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델링을 위한 인풋을 확보하는 방식, 즉 특성 정의 실험법과 파라미터를 변환하는 방식이 표준화가 되지 않아서 사용자의 경험치에 의해서 시뮬레이션 결과 정확도가 많이 달라지는 이제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뮬레이션 기법은 화학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서 다수의 편미분 방지 원칙에 기반한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열폭주 현상 자체의 특성상 매우 작은 이제 타임 스텝을 요구하고 또 기본적인 CFD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긴 연산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문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열폭주의 원인을 완벽하게 원천 차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단일 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듈 또는 팩 단위에서 fail-safe한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큰 화재로 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의존했었던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실험적 접근법을 최소화하고 화학 반응을 기초로 하는 정확도 높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면서 안전한 배터리를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성 향상에 의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요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셀 단위에서 보겠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이제 연속적인 화학 반응이 시작하는 인계 온도를 온셋 온도라고 하는데 이 인계 온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이제 열폭주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셀이 열폭주 단계로 진입했을 때 이후 발생시키는 총 발열량을 어떻게 줄이는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열적 안전성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노력을 위해서는 열적으로 안정된 활물질을 선정하고 또 전해액에 첨가물을 포함하거나 특수 분리막을 적용해서 발열 특성을 완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방식은 주로
개별 셀에서 다룰 수 있는 거라면 다음 접근 방식은 이제 셀 단위에서 열폭주가 발생했을 때 그 이후 주변 셀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지연시키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열폭주 시 생성되는 이제 가스를 효과적으로 방출시켜서 어, 폭발을 방지하는 것도 이 두 번째 접근 방식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셀 사이에 열 전달을 제한할 수 있는 재료를 넣거나 또는 냉각 시스템을 제어를 이용해서 효과적인 벤팅 설계를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모두 속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방식에 특화된 이제 두 가지 모델링 기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에 최적화된 모델링 기법은 각각 physics based 모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mi-empirical 모델인데 각각의 도메인 특성, 연산 시간, 그 다음에 물성 특성화의 복잡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셀 단위 또는 모듈 팩 단위 시뮬레이션에 알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직스 베이스 모델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직스 베이스 모델은 배터리 합계에서 열폭주 관련해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단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SCI 레이어 분해, 그 다음에 음극 전액 반응, 양극 전액 반응, 그 전액 분해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별 반응 정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각 소재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특성화하고 셀 단위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피팅 과정을 통해 상당히 복잡한 그런 방식으로 편미분 방정식을 연산하는 과정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셀 내부의 각 소재에 대해서 특성을 분리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방식이긴 한데 복잡한 연산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듈 또는 팩 단위, 좀 큰 단위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활용도가 좀 제한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셀 소재에 대해서 실험적 특성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또 이게 재현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현업에서 정확한 예측 목적보다는 이 방식은 이제 정성적 판단을 위해서 그런 도구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웨비나에서 메인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이제 세마이 임파리컬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마이 임파리컬 모델 기법은 앞서 말씀드린 피직스 베이스 모델과는 좀 다르게 셀 구성 요소별 발열 특성을 구분은 하는 게 아니라 총 발열을 합쳐서 다름으로써 발열 반응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온도 조건에 따른 발열 속도를 실험값에 기반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극판 단위가 아니라 셀 단위에서 발열 특성을 정의하고 모듈과 팩과 같이 다수의 셀과 그 셀 이외의 구성들을 모두 포함한 패드를 기초로 해서 열폭주 현상이 발생했을 때 단일 열폭주에서 어떻게 열 전파가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예측하게 되고 추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팩 디자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주요 활용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ARC, Accelerate Rate Calorimeter 장비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통해서 단일 셀 기준으로 발열 특성을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이 구성되게 되는데 수식에서 이제 보시면 DT over DT 즉 이제 온도 상승 속도가 모델 내 단위 볼륨에서 화학 반응 속도를 모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발열량은 ARC 방식 또는 기타 셀 단위 어뷰스 테스팅을 통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총 발열량은 가스 발생량과 더불어서 셀의 최대 온도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을 직접적으로 연산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연산 속도 측면에서는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만약에 보았을 때도 최소 10배 이상 열폭주 결과를 빨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셀 단위에서 발열 특성을 정의하는 방식이라서 셀 설계보다는 단일 셀 설계보다는 이제 모듈 또는 팩 설계에 좀 더 적합한 시뮬레이션 기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세마임페리클의 방식은 이제 워크플로우의 방식은 단계적인 진행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먼저 ARC 평가를 통해서 셀 발열 데이터를 노출을 해내고 그리고 이제 로우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럼 로우 데이터 해석을 해서 변환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에 알맞는 인풋으로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셀을 적용하고자 하는 이제 모듈 팩, 캐드 생성을 하고 또 메시 작업도 해야 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각 셀 또는 구성 요소에 대한 물성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사용자가 평가하고자 하는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 뭐 이게 뭐 오븐에 넣는 이제 핫박스 테스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관통 테스트가 될 수 있겠고 또 내부 단락 시뮬레이션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셀을 놓고 프로퍼게이션 테스트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시나리오들을 가상 세계에서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방식은 이제 특정 리튬이온 셀 케미스트리에 제한되지 않고 배터리 소재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ARC로 특성 평가가 가능한 셀은 모두 모델화가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떤 종류의 팩 구조라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팩 구조 또는 냉각 방식을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면서 또 현실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그런 평가 조건이 또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평가 조건 모두 모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헥사곤에서는 이제 단지 이제 모델링 기법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실험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인풋 파라미터를 어떻게 도출을 해내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팩 설계 엔지니어의 입장을 가정해서 제가 팩 설계 엔지니어가 된 것처럼 가정을 하고 헥사곤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셀 특성화 단계에서 ARC 평가로 시작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팩 설계 가장 첫 단계인 이제 셀 선정 단계에서 설계자는 몇 가지 셀을 이제 고려를 할 텐데 각 셀의 별 안전성 평가를 하고 이제 그 결국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ARC는 이제 흔하게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ARC 테스트는 단열 환경을 모사한 평가법인데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온도 센서를 부착한 셀을 작은 챔버 안에 넣고 천천히 스텝 방식으로 히터를 이용해서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히트 웨이트 식이라고 하는 이제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임계 온도라고 불리는 온셋을 찾고 이 시점부터는 외부와의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 채 셀 내부에서 발생하는 발열 반응에 의존해서 온도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 중에 셀 벤팅이 발생하고 또 발열 속도가 최고점을 찍고 셀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면 단열 조건 평가가 마무리되게 되는데 총 소요 시간은 세부 평가 설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대략 2에서 3일 정도 소요가 되고 이 긴 시간 동안 기록된 온도 히스토리 데이터가 특성화 과정을 거쳐서 시뮬레이션에 활용되게 됩니다. ARC 평가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온도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장비의 센시티비티, 그리고 셀 케미스트리, 벤팅 특성에 따라서 많은 노이즈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인풋 데이터를 도출하는 특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ARC 평가 경험이 없거나 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예를 들어 배터리 설계자 입장에서는 신뢰성 있는 특성화 과정을 진행하기에 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헥사곤의 이제 SCFlow라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자동화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간소화했는데 ARC 경험이 많고 열폭주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개발자들이 모여서 이 단계를 자동화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GUI를 이용해 간단한 설정만 해주면 평가 데이터가 바로 시뮬레이션 인풋으로 손쉽게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사용자 수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설계자가 전문 분야 이외에 또 학습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왼쪽 아래에 보이는 설정창 좀 작긴 한데 이 설정창에서 ARC 장비에서 사용한 설정값과 동일하게 수치를 입력함으로써 일관적인 시뮬레이션 인풋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실험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시뮬레이션 인풋으로 변환시키고 또 그 이후에 셀 모델 파트 내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모입니다. 보고 계신 이제 영상은 12개의 셀을 포함한 소형 배터리 모듈에 대해서 모델 셋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설마 런어웨이 모델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각 셀 엔티티에 해당하는 12개 파트에 특성화를 거친 발열 특성 파라미터를 이제 적용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ARC 장비 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 다른 포맷의 형태를 가지기도 하는데 특정 로우 데이터 형식에 이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주요 장비들의 포맷을 모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에서 생성하는 로우 데이터 모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변환 중에 어떻게 데이터가 처리되는지 그 중간 과정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ARC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사용자가 본인은 이 부분을 특성값을 좀 바꾸고 싶다 또는 설정을 바꾸고 싶다 하는 것도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CAD 그리고 메시 단계입니다. 배터리 팩 CAD가 일반적으로 복잡한 지오메트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메싱하기 전에 지저분한 이제 부분을 단순화하는 작업이 있는데 굉장히 길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팩 모델링을 이미 해보신 분들께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유쾌하지 않은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여기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SEflow의 박셀 피팅이라는 메싱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옥트리를 사용해서 복잡한 구조에서도 헤드 정리 없이 바로 메쉬를 생성할 수 있는데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폴리히드럴 메쉬만큼의 세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복셀 피팅 메쉬라는 것은 자동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볼륨 엘리먼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볼륨 엘리먼트리가 많아지면 당연히 연산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사용자가 직접 핸즈온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타이트한 이제 개발 일정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추가 옵션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배터리 팩 CAD 작업에서 며칠씩 걸릴 수 있는 정리 시간을 아주 줄여줄 수 있고 특히 얇은 구성 요소가 많은 그런 배터리 팩 CAD에서는 기존 메싱 기법으로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을 아주 많이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염두해야 될 부분으로, 열폭주가 진행될 때 전도에 의해서 열 전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가스 생성으로 인해서 벤팅이 일어나서 그 가스가 대류
를 통한 열 전달 또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셀 벤팅은 배터리 케이스 내부의 압력과 온도를 증가시키는데요. 케이스의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압력 완화 밸브, 프레셔 릴리프 밸브가 열려서 압력을 대기 압력 조건으로 다시 되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스 생성량, 이것 또한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ARC 테스트로 또한 총량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발열 속도, 다시 말하면 화학 반응 속도에 기반해서 가스 분출을 모사하게 되고, 이상기체 법칙에 의해서 팩 내부 열적 고동을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배터리 팩 내부의 벤팅 현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3차원 CFD 기법을 이용해서 상세하게 메쉬와 정밀한 메쉬를 통해서 정밀한 계산이 또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실제에 가까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열폭주 시뮬레이션과 연동된 케이스에서는 열폭주 시뮬레이션 자체도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뮬레이션이고, 또 높은 스피드에서 나오는 벤팅이라는 이 현상도 시뮬레이션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를 연동해서 시뮬레이션하면 아주 연산 시간이 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헥사곤에서 제안하는 또 다른 차별점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화된 벤트 모델라고 이걸 이제 꼽을 수 있겠습니다. SCF로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개별 셀 온도를 기반으로 해서 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고 프레셔 릴리 밸브 스펙에 따라서 사용자가 입력가스를 넣으면 이제 그 입력값에 기반해서 케이스의 압력 완화가 모사되는 방식입니다.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계산 비용이 굉장히 낮아지고 실질적인 연산 시간 자체는 거의 열 폭주 시뮬레이션만 하는 거랑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벤트 현상을 보지 않겠다. 하지만 대류를 고려해야겠다 하는 경우에는 매우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CFD 방식하고, 그다음에 0D로 단순화된 벤트 모델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당연히 CFD는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0D 모델은 효율적이고 좀 더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배터리 팩 내부가 아주 제한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0D 모델 또한 CFD로 연산했을 때와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기능들을 모두 활용했을 때 얻어볼 수 있는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왼쪽은 첫 번째 셀, 가장 오른쪽에는 첫 번째 셀이 내부에 장착된 히터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열폭주가 되었을 때 열전파로 인해서 인접한 셀들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또 한편 오른쪽 이미지에서는 열전파가 진행될 때 화학 반응량 수치를 0에서 1의 레인지로 파란색에서 빨간색, 이게 이제 0과 1인데 이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아래 그래프는 모듈 케이스 내부의 압력을 나타내는 건데 초기 셀 벤팅에 의해서 임계 압력으로 설정한 3기압에 도달하면 벤트가 열리게 되고 그때 임계압력 설정 값은 임계압력 설정 값에 따라서 대기압력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프레셔 릴리브 밸브 스펙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디자인 팩터들에 따라서 열전파 차이를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열폭주 모델은 이제
특정 셀 폼팩터에 국한되지 않고 각형, 원통형, 파우치 셀 등 이제 모든 셀 타입에 적용 가능합니다. 보고 계시는 예제에서는 이제 블레이드 타입 배터리로 셀 간 단열재 소재를 변경함에 따라서 열전파 발생 유무 차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미카 소재를 이제 셀 간 단열재로 사용했을 때 열전파가 그대로 진행되는 결과이고, 오른쪽은 상변화 물질재, 페이스 체인지 머티리얼을 셀 주변에 도포했을 때 셀 간 이제 열전파를 방지시키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말씀드린 워크플로우는 이제 여러 가지 열폭주 시나리오에서 적용 모두 가능하고, 이제 저희 개발 단계에서 실험값하고 비교를 통해서 매우 유효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점을 검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열폭주 및 열전파 현상은 실험적으로 접근하기가 비용이 많이 들고 이제 재현성이 낮아가지고 현실성 있고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이제 사용해야 하는데,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요소인 발열 특성화 과정이 까다롭고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이 이제 요구되고 있습니다. SE플로우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좀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고 좀 더 간결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전문가가 사용하든 초심자가 사용하든 누가 사용하더라도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간결한 프로세스와 사용자 접근성이 편리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SE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단순화된 벤트 모델은 특별한 좀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서 열폭주 시뮬레이션, 열전파 시뮬레이션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팩 기준으로 몇 주 이상 걸릴 수 있는 연산 시간을 하루 이내로 대폭 줄여가지고 실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능들을 사용하면 안전성이 확보된 모듈 팩 설계를 좀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개발 기간이 아주 단축된다는 그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폭주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배터리 소재 시뮬레이션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는 셀 양극 음극 분리막의 이제 단면도입니다. 보시다시피 활물질과 바인더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인데, 원재료에서 구성 비율뿐만 아니라 이제 급한 공정 중에 믹싱, 프레싱, 드라잉 같은 이제 과정에서 상세 설정에 따라서 극판의 미세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현재 흔히 사용되는 물리 기반 정교화 모델은 P2D 모델, 도일 힐러 뉴만 DFN 모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런 모델들은 포러스 전극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 내 극판부를 호모지니어스하게 보고 가정하고 물리적, 화학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전극하고 전해질 내 농도 변화를 보고 또 전이 분포를 예측해서 궁극적으로는 배터리 성능을 예측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이 방식은 전극 내부 미세 구조와 셀 수준에서 발생하는 불균이성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에서 생기는 이제 미세 구조의 차이는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P2D 모델은 기본적인 성능 평가와 설계 최적화를 도와주긴 하지만 제작된 극판 기준에서의 물성 평가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인풋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극판 프로토타입이 제작되기 전에는 이전의 셀 설계 기초 단계에서부터 활용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또 극판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성 측면에서는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헥사곤 배터리 솔루션에서 최근 이제 새롭게 제안하는 방식은 이런 비균질성, 헤테로지니어티나
북부적인 현상을 세밀하게 다룰 수 있도록 미세 구조로부터 물리 기반 전기화학 모델을 구성하고 로컬라이즈된 농도 변화를 포착해서 열적, 전기적, 구조적 상호작용을 분석해서 좀 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재료 물성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미세 구조를 CT 스캔 또는 이제 가상으로 생성한 CAD를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 합셀이나 풀셀을 구성하고 테스트하고자 하는 충방점 프로파일을 적용하면 우리 셀 성능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강조한 미세 구조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미리 가상으로 설정해서 보다 다양한 케이스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버전에서는 아쉽게도 에이징에 대한 성능 평가, 성능 변화 예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이 다음 향후 버전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인풋으로는 크게 재료 물성, 미세 구조, 충방점 프로파일, 그리고 터멀 로드가 필요합니다. 물성 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또 디지맷 소프트웨어 포함되어 있는 물성 라이브러리에서 주요 재료에 대한 물성을 선택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세 구조에 대한 정보는 CT 스캔 또는 포커스드 아이언 빔, 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임포트한 이미지는 헥사곤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볼륨 그래픽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손쉽게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이미지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파티클 사이즈, 분포도, 파티클의 분포도, 그다음에 두께 등과 같은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가상의 미세 구조를 또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하고자 하는 충망점 프로파일은 어느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컨스턴트 커런트, 컨스턴트 볼티지 또는 이거를 합친 CCCV 등과 같은 프로파일로 유연하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전기화학 솔버를 이용해서 셀 설계의 필수적인 데이터들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주요 아웃풋으로는 시간에 따른 전압 또는 과전위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셀 에너지 밀도, 그다음에 쿨럼 효율 같은 글로벌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글로벌 데이터 이외에도 좀 로컬 데이터로서 미세 구조 내 북부적인 특성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충방점 프로파일에서 에이징 과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제 사용자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프라운호퍼라는 연구 단체에서 개발한 전기화학 솔버를 채택하고 있고요. 이 솔버가 굉장히 훌륭한 연산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미세 구조에 대한 연산이라 하더라도 연산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져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예시로서 이제 NCM8 하나하나 소재에 대한 시뮬레이션인데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한 형상의 미세 구조 이미지를 임포트한 이후에 볼륨 그래픽을 활용해서 세그멘테이션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활물질, 바인더, 그리고 공극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각 영역에 물성 정보를 넣고 테스트하고자 하는 전류 또는 이제 전압 프로파일을 정의하면 해석을 위한 준비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 하나의 예로서 소개해드릴 거는 양극 카본 바인더 비율에 따라서 과전위를 예측하고 또 급한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전도성, 첨가제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서 양극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근데 또 과량이 적용됐을 때는 리튬이온 전달을 막게 돼서 오히려
배터리 성능이 저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함유 비율을 찾는 게 설계 최적화의 아주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DOE를 돌려봐야 되고, 시간과 노력이 상당한 수준인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제 NCM 소재에 대해서 여러 카본 바인더 도메인의 비율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 2C 충전 사이클을 돌려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22.5%에서 25%에서 약 2% 이상의 효율이 향상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의 해석을 통해서 며칠 또는 몇 주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과정을 해석 시간은 2시간 이내로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긴 과정을 2시간 이내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린 케이스 이외에도 이제 리튬 농도, 정전기, 전위, 플레이팅 전위과 같이 이제 다양한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다 활용해서 셀 설계 개발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공정 시뮬레이션입니다. 시간이 대략 한 15분 남았는데, 네, 5분 정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제품에는 셀과 그다음에 버스바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큼 또 많은 용접 공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용접은 본질적으로 멀티피직스의 영역이고 재료의 다양성과 또 열 변형을 고려해야 되는 복잡한 기술이기 때문에 최적화된 용접 속도, 그다음에 전류 전압 이런 파워와 연관된 부분 그런 변수를 동시에 제어하고 최적화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미세한 설정 변화가 용접 품질에 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기차만의 다이나믹스한 그런 특성상 상당한 숫자의 고장 원인이 이제 용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수준의 자동화 시스템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긴 한데 이 모든 설정을 동시에 제어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점이 용접 공정에서는 아직도 어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헥사곤에서 시뮬팩트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여기서 포함된 용접 솔루션은 공정 중에 발생하는 기본 물리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각 용접 장비의 특성을 고려해서 용접 속도, 경로, 파워에 대해서 DOE를 만들고 그걸 가상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공정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적화 과정에서 열 변형하고 주변 부품의 열 전달 정도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접 후에 제품에 대해서 가상의 테스트, 예를 들어 인장 테스트 같이 이제 기계적 특성을 확인해서 좀 더 나은 설계를 돕게 되고 전기 시뮬레이션도 또 지원하기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열 해석, 구조 해석 그리고 전기 해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서 원통형 펜에 버스바를 용접하는 경우를 그런 경우는 이제 오른쪽 아래 이미지에 있는데 다양한 용접 경로하고 파워 세기를 조절해서 모사해 볼 수 있고 이후에 가상의 인장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특정 하중에 더 강한 용접 공정 설정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헥사곤에서 시뮬팩트에서 다루는 것은 레이저 웰딩, 스팟 웰딩, 아크 웰딩 이런 여러 가지 용접 방식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접합 공정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큰 부품에 대한 용접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용접 설정치와 재료 두께를 고려해야 되는 것 동시에 부품의 고정 장치, 그러니까 즉 클램핑에 대한 영향도 또한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용접 과정의 클램프 위치와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서 원치 않은 변형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서 좀 더 이상적인 용접 셋업하고 수치를 설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용접할 때 heat affected zone, 그러니까 열 영향부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이로 인한 상변화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설정 값을 재고려해서 이제 좀 더 높은 품질의 용접을 설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 헥사곤 공정 시뮬레이션 솔루션에는 이제 말씀드린 용접 이외에도 뭐 스탬핑, 포밍, 리베팅, 클린칭, 어셈블리 이런 셀 단위에서 부터 시작해서 최종 팩 조립까지 통합적인 이제 공정 프로세스를 모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웨비나에서는 개별적인 공정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다루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공정 시뮬레이션에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은 추후에 알려주시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대로 된 배터리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멀티스케일을 기반으로 해야지 기반으로 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극 수준에서 시스템 수준까지 모든 단계를 포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초적인 프레임워크를 중시하되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헥사곤의 포트폴리오 핵심 요소입니다. 헥사곤 배터리 솔루션 개발 총괄 책임자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시뮬레이션 기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또 제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서 혹시 나는 이런 기술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보충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부분을 발전시켜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초의 내용에서부터 깊이 있는 내용까지 소개해 주신 이용석 책임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뜨거운 관심으로 인해서 질문이 좀 많이 있는데 시간상으로 조금 제가 질문 좀 줄여보겠습니다. 한 3개 정도 일단 말씀을 드려볼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ARC 데이터를 활용해서 열폭주 해석 시 케이스 등 내압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두어 페이지의 슬라이드에 좀 포함됐던 내용이긴 한데 ARC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게 ARC도 한 장비에서 온도 발열 특성을 알아볼 수도 있지만 또 분출되는 가스의 양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장비가 액세서리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압을 셀에서 분출해내는 가스의 양, 총량이 얼마인지를 일단은 ARC 데이터를 활용해서 파라미터로 변환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로디 벤트 모델을 활용해서 각 셀이 열폭주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의 가스가 분출이 돼서 케이스 내의 압력이 어떻게 올라가고 또 프레셔 릴리 밸브가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서 또 그 압력을 모두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그 ARC 테스트에 대한 가이드를 헥사곤에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문 시험 기관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ARC 테스트가 뭐 셀 제조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테스트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RC 테스트를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런 테스트를 받아서 테스트해주는 이제 시험 기관도 있죠. 일반적으로 디폴트 세팅으로 해서 시험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에 넣을 수도 있지만 가장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헥사곤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ARC 세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팅에 맞춰서 테스트를 하면
만약에 목적이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현재 열폭주 해석의 트렌드가 피직스 베이스, 물리 기반이 아닌 세미 임페리컬, 경험식 기반의 해석으로 보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 어, 음, 트렌드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제가 감히 트렌드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제가 힘들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 셀을 보느냐 아니면 모듈 또는 팩을 보느냐 목적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쓸지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를 변경해서 보다 셀 하나를 안전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당연히 피직스 베이스드 모델이 더 맞는 선택일 거고 그런 방식보다는 나는 셀을 어딘가에서 사와서 이거를 여러 개를 묶어서 모듈이나 팩으로 만들겠다 하면 피직스 베이스보다는 세미 엠파리컬이 좀 더 현실적인 모델링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있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하나만 더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다음 웨비나를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실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징 관련이라고 이제 하면 아까 미세 구조 기반의 이제 디지맷에서 제공하는 전기 화학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 버전에서는 에이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에이징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SA 레이어 그로스라던가 리튬 플레이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시뮬레이트 하는 것 자체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고 에이징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인자들을 전기 화학 모델로서 파악을 하고 그로부터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다는 그런 과정은 충분히 지금의 기능으로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께서 어떤 거를 나는 목표를 하고 있다. 뭐, 에이징을, 해석을 해서, 뭐, 향후 이 셀이 얼마나, 사이클 라이프가 얼마나 더 될지, 이제 그리고, capacity retention ratio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다. 하면 사실상 지금 모델보다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셀을 설계를 할 건데, 좀 더 에이징을, 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무엇일까? 또는 그런 충방전 프로파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은 지금의 기능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못 드린 분들께는 동역자분들께 담당자 메일을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이용수님께 발표해 주신 이용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